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이고요. 저자는 가토 요코 교수가 되겠습니다. 이 책의 좋은 점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 책이 가토 교수가 일본의 중고생을 상대로 5번 강연을 하고요. 그 강연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가토 교수가 일본인을 상대로 해서 강연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일본인의 깊은 속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당시의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전쟁에 휩쓸려 들어갔는지 그 논리를 아주 속속들이 밝혀주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귀중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는 머릿말에서요. 혹시 나도 그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은 그 시대가 언제냐면요. 청일전쟁, 그 다음 10년 후 1904년 러일전쟁, 그로부터 10년 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는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의 그 전쟁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시대에 내가 만약에 살고 있었다면 일본 제국주의 정부의 설득 논리에 내가 넘어갔을까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요. 결론은 나도 속아 넘어갔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일본의 전쟁 논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볍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일전쟁에 대해서 일본은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일본의 문명국가 청나라의 야만국의 전쟁이 되겠고요. 우리하고 관련지어서는 조선의 독립을 지켜주기 위한 정의의 전쟁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러일전쟁과 관련해서는요. 일본은 러시아하고 전쟁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뭐라고 러시아에 제안을 했었냐면요. 우리 일본이 조선만 먹을 테니까 너희는 만주 일부를 먹어라. 그러면서 만주와 한반도를 교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만 러시아가 단칼에 거절을 했다라는 거죠. 논리는 뭐였었냐면요. 너희 일본은 만주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다만 한반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너희의 우위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반도를 39도선으로 분할을 해서요. 39도선 이북은 중립지대로 만들고 39도선 이남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경제적인 이권은 인정을 해주겠다. 다만 군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제안을 달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러일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일전쟁 과정에서 20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요. 20억엔의 돈이 경비가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츠모스 조약에서는 배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20억 엔의 돈이 그대로 들어가고 말았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주라는 것은 일본 군인들의 피와 그 다음에 많은 돈이 들어간 그런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땅으로서 인식되어졌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1931년 7월 달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2달 전에 도쿄 제국대학의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일본이 만주를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랬더니 무려 88%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인들은 만주에 대해서 자기가 피와 경비가 들어간 반드시 지켜야 될 일본의 생명이 걸린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일본이 느꼈던 주관적인 좌절감, 이게 이제 책의 장의 제목이 되겠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은 일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가장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1차 세계대전에 일본은 영일동맹에 의해서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영국이 독일과 싸웠었잖아요. 따라서 일본은
중국에서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산둥반도를 공격을 해서 아주 가볍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종결짓는 파리 강화회의에서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산둥반도의 이권을 인정을 받게 되는 것들이고요. 윌슨 대통령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연맹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참가하려고 했었는데 미국 의회가 윌슨 대통령을 공격을 한다는 거죠. 공격 내용은 뭐였었냐면은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서 가혹한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가혹한 식민 지배를 중국 본토까지 확장시켜주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 윌슨 너는 인정을 해줬다. 따라서 너는 일본의 야욕에 넘어간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일본인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비판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아주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꼈다라는 것들이고요. 이거에 의해서 어찌 보면 태평양 전쟁의 감정적인 씨앗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보시면은요, 미국 의회의 이러한 비판을 듣고 일본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가혹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단지 윌슨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남의 나라인 일본을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파리 강화회의에서 일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것은 감정의 상처가 돼 깊고 무겁게 남았습니다. 1930년 이후 그 상처는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라고 일본인이 받았던 굴욕감, 좌절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일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을 하고 일본의 선제 공격이 있게 되는데 그 선제 공격에 대해서 당시에 일본인들이 느꼈던 감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지식인이 잡지에 투고했던 글인데요. 이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졌다. 세계는 하룻밤 사이에 변모를 했다. 우리는 눈앞에서 그것을 보았다. 감동에 몸을 떨면서 무지개처럼 흐르는 한 줄기 빛의 행방을 지켜보게 되었다. 라고 태평양 전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이 동아건설의 미명에 숨어서 혹시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금까지 의심을 했는데 미국을 상대를 해서 전쟁을 하는 것에 의해서 이런 의심은 없어졌다라고 일본인들이 느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토 요코 교수는 한 사람의 논리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후스라는 사람이겠습니다. 중국인인데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1938년에 주미 대사를 했었고요. 이미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35년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지금 할복을 하려고 그러고요. 중국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할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복하는 사람이 자기의 배를 가르게 되는 거고요. 배를 갈랐다 그래서 바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칼로 목을 친다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자멸의 길을 걷도록 중국이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이 후스의 논리는 뭐냐면요. 틀림없이 일본이 소련이라든지 미국과 전쟁을 하기 전에 중국을 먼저 침략을 하고 굴복을 시킬 것이다. 따라서 일본을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항복을 하지 말고 패배를 하더라도 2, 3년 버텨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참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일본은 자멸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이 후스의 주장처럼 결국은 그렇게 됐고요. 이렇게 가토 교수의 주장을 보면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가토 교수는 당시에 일본 정부가 내세웠던 논리, 내지는 일본인이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거를 듣는 사람이라든지 이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비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저자 스스로 이야기를 했듯이 그 논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 자체가 아까 청일전쟁 같은 경우가 일본의 문명과 청의 야만의 전쟁이 아니라 단지 후발 제국주의 국가에 불과한 일본이 자신의 모순을 상대 국가 내지는 상대 민족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침략 전쟁일 뿐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발 제국주의 국가에 있었던 독일이라든지 이태리와 일본이 왜 그렇게 침략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을 속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그 본질적인 모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만이 그 일본의 전쟁 논리를 논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일본이 비서구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소개를 한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